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수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쉬는 사이에 연이틀 동안 시장이 좀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했는데 근데 그렇게 큰 폭이 아니라서 네. 그냥 뭐 지난주에 S&P 500은 계속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쉴 때 됐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과 월요일 정도 쉬어가는 건데 요 정도 낙폭은 뭐 충분히 나올만 하죠. 네, 조정이 나올만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그 조정의 그런 배경이 뭐냐를 찾았을 때는 결국 계속 신경 쓰이는 건 금리에서 그쵸. 예, 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거라서 예, 뭐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가 계속 시장을 괴롭힐 거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난주에 CPI랑 PPI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그 전주에 고용이 완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는데도 그쵸. 금리가 안 잡힌다? 그러면 이 금리를 뭐 지금 당장이야 큰 문제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금리의 죄반 여건 중에서 우리가 뭐 유가도 보고 여러 가지 고용 물가도 보긴 하지만 요새는 그 국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다른 것보다 메리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AI 인프라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당분간 안 빠진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금리는 빠지기가 어렵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계속 조금씩 이렇게 괴롭힐 때가 있겠죠. 네. 예, 하락의 트리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없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주말 사이 그리고 어제 마감됐었던 어제 데이터를 보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과 월요일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지수만 일단 간단히 보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보합이었습니다. 3대 지수 하락인데 S&P 500 0.2%, 나스닥 0.3%, 다우지수 0.2% 하락했고요. 러셀 2000은 지난 금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0.5% 상승. 특히나 AI 하드웨어 섹터 AMD 올랐고 마이크론 올랐고 그리고 샌디스크의 랠리가 요즘 대단하죠.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제가 샌디스크 인베스터 데이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주말을 맞이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은 이틀이 더 있었잖아요. 금요일장 그리고 월요일장 둘 다 샌디스크가 이 정도씩 올랐어요. 네, 그래서 AI 하드웨어 섹터는 반등 랠리가 있었고 브로드컴은 왜 그랬냐면 뭐 잠시 후에 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루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루머? 그러니까, 예, 알파벳의 TPU를 브로드컴이 좀 줄고 AMD가 늘어난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AMD가 급등했고 브로드컴이 좀 급락을 했던 금요일의 흐름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러셀 2000 분위기 좋았습니다. 8월 14일까지는. 근데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밀렸죠. S&P 500도 0.5%, 나스닥도 0.3%, 다우도 0.5% 하락했고요. 러셀 2000도 0.3% 하락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기세는 여전했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좀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얘가 또 실적 발표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노출했다가 거기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루멘텀, 코이어런트 같은 광통신 쪽의 흐름이 간밤에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한 패브리넷이라는 업체도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하드웨어 섹터로 최근 한 지난주 말부터 한 샌디스크 인베스터 데이 전후로 하드웨어 쪽은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러셀 2000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꺾여 있는 게 아쉽다 정도고요. 그래서 금리를 한번 보면요. 네. 10년물 금리가 4.72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다시 또 꼭대기까지 올라오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그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CPI랑 PPI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그렇죠. 어디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장기물은 이거 보시면은
정고점을 넘었습니다. 5.309. 와, 30년물 예. 5.3을 돌파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2007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2007년 이후 최고치면은 금융위기 그러니까요. 최고치?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이 금융위기급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뭐 채권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뜻은 되겠죠. 네.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은 뭐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채권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은 점점 이제 시장의 어떤 그 PTSD를 좀 유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99.5 그리고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84.1달러. 많이들 이제 이란 이슈는 안 보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결국 이렇게 금리를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해야 하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금값도 4,472 그리고 비트코인은 조금 올랐네요. 최근에 좀 조정받다가 2.3% 이런 거 보면은 금리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씁쓸하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슈 봐야 되는데 이슈가 일단은 좋은 얘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엔트로픽. 전쟁 얘기부터 볼 줄 알았는데 오늘 엔트로피 아무래도 2분기 매출이 1,400%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섹터는 계속 네. 긍정적인 흐름을 지난주 말부터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주 그 주말쯤에 AI 하드웨어 섹터가 좋아진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가 샌디스크 인베스터 데이였고 두 번째가 그 엔비디아의 자금 조달 5천억 달러 그거를 이제 많은 금융사들과 같이 한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오픈웨이트 진영과 프론티어 진영을 나눠서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프론티어 진영에 대한 내러티브가 좀 좋아지면 하드웨어 섹터가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엔트로픽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00% 급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잠정 매출이 5억 달러를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 7억 달러밖에 못 벌었는데 그게 무려 1,400% 14배 이상 급증했다는 거고요. 그 배경은 일단 기업들의 수요가 확실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미국 기업들 중에 43%가 엔트로픽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오픈 AI와 양강 체제를 확실하게 좀 구축하다가 기업 쪽에서 역전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엔트로픽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모데이 CEO가 굉장히 뭐 긴 그런 X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학 분야 쪽에서도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 매출 기반으로 한 2천억 달러까지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사실 이 EPS라는 거는 이익을 봐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을 좀 봐야 된다. 매출 성장세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성장세 보면서 들어왔던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제 팔란티어 예를 들면 스페이스X잖아요. 뭐 언제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갖고 있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건데 이쪽이랑 이제 밸류를 같이 비교해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는 또 2조 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오픈 AI도 연간 매출이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지점에서 오픈 AI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 결과가 쭉쭉 그 매출 S&P 500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5년 만에 매출 성장률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AI 관련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여전히 그 기업 실적은 AI 인프라가 확실히 압도적이죠. 하이퍼스케일러나 소프트웨어는 막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기업 뭐 그 AI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건 아닌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점점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고 AI 생산성도 점점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리고 뭐 과거에 소프트웨어를 잠식하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AI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 기본적으로는 시장 기저에 깔려 있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금리면 시장이 몇 번은
무너졌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여기까지 일단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봐서 요거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돈만 있으면은 미국제 30년물 투자해놓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뭐 그런 분이 계시네요. 아, 요거 근데 뭐 ETF로도 투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을걸요? 예, 금리는 네네. 그 예전에 팁스 그거 유명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많이 있었고. 뭐 대안은 있으니까 여러분 뭐 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한다. 맞습니다. 뭘 계속 지원해요? 엔비디아 거의 이제 엔비디아 뱅크인데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2,500억 달러를 하려다가 줄였어요. 아 줄인 거예요? 예. 또 줄인 거에 대해서 또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엔비디아가 그만큼 하는 게 많고 그리고 줄여서 뭐 오픈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소프트뱅크 그룹 계열사에다가 또 다른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이게 둘러서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엔비디아가 어떻게든 돈을 끌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AI 인프라 쪽이 돈이 돌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자신감을 계속 세워주는 거고 이게 엄청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8기가와트 임대할 예정이고 뭐 크게 엄청 크게 역대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될 거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3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다. 네. 이거 분명히 시장에서 엄청난 트리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엄청난 트리거라고 봐야 되는데 잘 버티니까 시장이. 그쵸. 네. 그래서 잘 버텨서 잘 버티는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배경이 결국에는 금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07년도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짧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그냥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책정되고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되게 정부 기여도가 높아졌잖아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자꾸 막 기업에 투자도 하고 그리고 뭐 정부의 관여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그쵸?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무슨 엔화에도 개입하고 예, 뭐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채권을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부담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부담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미국의 부채 증가라든지 과도한 국채 발행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래서 모든 것이 주식시장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다 금요일까지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지만 마이크 라트넷이 보기에 결국에는 급증하는 국가 부채 그리고 높은 채권 수익률 이거 어쩌면 주식시장의 랠리를 분명히 꺾을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미리 지적을 했었고요. 그 배경을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중동발 이슈 요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고 시타델에서는 최근에 시타델 이슈가 많이 되네요. 연준 정책이 불안해서 그래서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다.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에서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CPI와 PPI의 하락을 보고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전망으로 지금 전환을 했거든요. 기존의 금리 동결 전망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한번 하게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게 약간 고도의 기술인가? 어떤 시장이 기술이죠? 네. 처음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가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금리 인상 할 것 같다라는 월가 분위기가 한 80% 이상 만들어지면 이제 케빈 씨가 나와서 아니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더 반영한 것 같아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려고 지금 이러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워시가 이제 시장에게 맡기겠다라고 네. 했는데 시장이 자꾸 긴축하라고 금리를 자꾸 그쵸. 올린다. 그럼 그럼 저는 나는 따라가야지 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저는 올리겠습니다. 고도의 이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라고 명분 보는 쌓기? 시선도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자,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뭐 그 안에 너무 복잡하다는 게 많아가지고 로비가 또 합법인 나라잖아요. 미국은.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 연장이 합의가 됐다? 이게 원래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60일 동안의 그 휴전 기간이 끝나는 끝났잖아요. 날이었어요. 네, 끝나는 날이라서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게 알 아라비아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딱히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게 원래 이때까지 이제 뭔가 해결을 하자였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쵸. 안 돼서 그냥 휴전 상태를 연장하자.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럼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까 싶다가도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그 입장 표명을 통해서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복해야 된다. 시간 계획은 없다.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이 외 주말 사이에 되게 이슈가 됐던 발언이 하나 있었거든요. 머지않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나왔죠.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영토가 되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전례 없는 경제 제재 조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니 이런 발언을 하니까 좀 불편하죠.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이게 항공모함 교체된다고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다 만료돼서 그러니까 거기 주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료돼서 이제 교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왔던 보도 중에 그 항공모함 내부에 타고 있는 병사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이제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네, 여기서. 그만큼 거기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들 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안 보도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렇게 보도가 드러난 돼버리고 거예요. 그럼 네. 미국 국민들은 동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것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도가 이렇게 결국에 흘러나온. 드러난 것도 예.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진영 안에서도 이제 공화당이 다 트럼프 대통령 편은 아닐 테고 또 예. 민주당에서 그 소식 들으면 요거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좀 어지럽습니다. 네. 내부적인 상황들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좀 이겨내려고 또 이런 발언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호르무즈를 뭐 편입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방해가 되면 오만까지 폭격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가가 버티기가 힘들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란도 이 상황을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방어적인 태세 나는 너네가 공격 안 하면 안 해였는데 완전 공세 전략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거고 해결이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유가도 금리에 트리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럼 중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까지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어떤 금리를 어떻게든 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사실 되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AI 인프라는 깔면서 금리를 내린다?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어떤 걸 얘기할 때마다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중간 선거 구간으로 이제부터는 또 진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1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과 다다음 달은 선거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그렉 에버 주지사가 텍사스주를 사수하면 AI 끼고 2027년까지 주식시장 오를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에버 주지사가 낙선되면 연말까지 주가가 10% 이상 급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뭐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선거를
지수의 계산에 넣기 시작했다. 선거 변동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BTIG에서도 중간 선거 변동성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항상 8월부터 10월까지 7%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다. 아니 근데 8월에 좋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특수성이 있죠. 올해의 특수성. 7월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8월은 그거를 회복하는 구간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또 선거 변동성이 위쪽으로 작용할지 아래쪽으로 작용할지 좀 어려운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괜찮았으면 변동성이 조금 뭐 덜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재임 기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어요. 33%까지. 그러면 이게 떨어진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요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뭘 할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채권 금리가 약간 긴장을 하는 것, 채권 투자자들이 긴장을 하는 것 또한 이상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버코어 ISI에서는 S&P 500에 대한 12개월 내 전망을 9,000포인트로 잡았어요. 요거 올린 거예요? 네. 기존보다 훨씬 올렸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채권 금리에 불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이 잘 버티는 거고 그리고 그 AI가 실적을 내면은 또 괜찮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에버코어 ISI에서는 일반적인 강세장 저해 요인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뭐 되게 많은 통계들이 있는데 올해가 역사적으로 S&P 500 중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그 거래가 터지지 않은 첫 해가 영일이래요.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거래가 막 발생했던 게 횟수가 올해는 0이래요. 0. 아예 그쪽에서는 네. 뭐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막 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네. 하락이 막 계속 깊어지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네. 근데 거기는 지금 상승 쪽에서만 거래가 계속 터지고 왔다 있는 갔다. 구간이라서 그게 또 이제 시장의 호재라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의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그 전망치가 최근 들어서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낮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유가가 다시 올라왔는데 일단은 휘발유 가격이 3달러에서 4달러 사이에서 좀 안정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소비자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낙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겁없이 거래하는 이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발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항상 시장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선거라는 게 뭘 할지 모르는 변동성도 되지만 어쨌든 사수하기 위해서 뭐가 됐든. 금리를 잡아야 된다가 숙제잖아요. 그쵸. 그걸 믿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표상으로도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러면 사실 금리를 인상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결과가 마이너스 0.6%가 나왔는데 물론 이거 침체를 걱정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월드컵 특수가 끝나서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원래 7월에 보통 나오는데 6월에 먼저 했대요. 그래서 6월에 소비를 되게 많이 해서 좀 7월 소매 판매는 좀 꺾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을 포함한 온라인 소매 업체에서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나서 침체라고까지는 보지 않고 그냥 그만큼 금리 인상은 하기 어렵잖아 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다시 이제 꺾이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금리가 지금이 최고조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일각에서는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주에 PCE가 발표되는데 이번 주는 뭐가 없어요. 그 뭐 경제 지표도 별로 없고 FOMC 의사록 정도 있는데 그것도 뭐 크게 뭐 궁금하지는 않아서 다음 주가 아마 PCE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그래서 좀 핫할 것 같은데 그렇죠. PCE도 사실 CPI랑 PPR 받기 때문에 계산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큰 변동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그나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 지표도 여전히 부진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값이 그래서 좀 올라가나 싶기도 해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 또 안전한. 물론 이제 한때 안전자산의 그 흐름이 아니었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안전한 게 뭐가 있나 찾았을 때 그 자산은 금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교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위험 자산에 최근에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요게 이제 조금 올라갈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시장이 뭔가 불안해. 네. 그러면은 그걸로써도 자산에 어떤 가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금값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오르는데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은 금으로 해지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라는 선택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금이 단기적으로 올라가지만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의 어떤 대안적 선택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금 투자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금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요새 보니까 디지털금은 계속 안 움직이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관련한 언급을 새벽 사이에 했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르무즈 편입한다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되게 발언이 되게 뭔가 신선하고 강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뭔가 전략인가? 확실히 선거전을 하고 네.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였죠. 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 이거 아마 UFG겠죠? 네, 그거를 원래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항상 요거 할 때마다 북한에서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한국과의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라고 지시를 한 게 이제 그냥 이건 제 내피셜인데 그냥 이란 다음에 북한 이슈를 끌고 드라이브를 해서 그래서 어떤 평화상까지 가려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맨 첫 문장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는이라고 얘기를 그쵸. 했네요. 이걸 또 주말 사이에 한번 올렸거든요. 나 친하다라고. 안 친해 보이는데 전혀 안 이거 아마 AI 그 뭐 합성일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합성이에요? 올린 게 중요한 거라서 전혀 안 친해 보이는데. 8월 16일자로 또 이것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선거 전에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나왔던 거는 뭐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베네수엘라, 이란, 뭐 북한 이런 순서가 있었겠죠. 근데 이란이 결국에는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쵸. 지금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좀 매조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 타이밍에는 북한을 꺼낸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해석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 정도고요. 그리고 요것 사진도 좀 이슈가 됐어요. 뭐 삼선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뭔가 방법을 생각을 하겠죠. 밑에 2028년도. We are going to win. 예. 2028년도가 또 대선이거든요. 요 모자 쓴 거를 또 올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곧 그 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른다라는 게 계속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봉영식 박사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요. 봉 박사님이 또 미국 정치 이쪽에 또 아, 전문가시거든요. 네.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보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선거 조금 가까이 되면은 관련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샌디스크가 엄청나게 최근에 또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 연휴 사이에 진짜 샌디스크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게요. 하루에 뭐 1, 2% 오른 것도 아니고요. 7%, 8%씩 계속 3일을 올랐습니다. 진짜 세다 세. 예, 그래서 이게 의구심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이 정도의 이익률을 찍다 보니까 이걸 더 계속 갈 수 있어가 의구심이고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할 수 있어가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회색이 스트리트 컨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빨강색이 어떻게 보면은 샌디스크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인 거예요. 스트리트에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이거 뭐 사이클 산업이니까 떨어질 거야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샌디스크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확신을 좀 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게 여기 밑에 떨어져 있던 스트리트 컨센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주가가 맞춰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JP모건에서는 2,25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전고점
저점까지는 아니에요. 전고점이 2,300달러거든요. 옛날에 우리 근데 3 보지 않았어요? 3? 아니에요. 2,300. 그 목표가. 아, 목표가? 아. 목표가 300은 잘 모르겠어요. 목표가 3,000 봤던 아, 3,000? 예.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맞나? 샌디스크 주주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왜냐면 1,000달러 때 2배를 봤던 목표 주가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2,250달러가 나왔고 뭐 배경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인베스터데이 임팩트가 셌으니까 네. 그걸로 연결돼서 보는 거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트래커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모델 중에는 누가 LLM 모델 중에는 누가 제일 잘 나가는지, 그리고 토큰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GPU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디램 가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요거를 저도 보고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그 본인들 이제 리포트로만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기사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램 가격이 8% 상승했다고 합니다. GPU 임대료는 떨어졌지만 디램 가격 상승했다는 거는 이건 수요는 확실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샌디스크 이어받아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1,550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디램과 낸드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러트닉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 그 공장 삽다는 거에 갔었거든요. 그 애플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 지으려고 삽다는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너네 뭐 창십 메모리니 뭐니 하는 거 좋은데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보도가 나와서 메모리 주가에 더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과연 애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꺾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영향도 메모리 관련한 종목들의 호재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애플 뉴스 중에 그것도 있었거든요. 중국의 그 아이폰에다가 네네. 알리바바랑 같이 협력해서 LLM을 따로 개발했대요. 중국용. 근데 그거 원래 있었던 소식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 알리바바 중국 거에는 알리바바 써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아예 새로운 LLM을 개발했대요. 애플이. 뭘 새롭게 써. 아, 그거 아닌가? 이름만 썼겠지. 네. 뭐 그렇게 중국 의존도를 애플은 포기할 수가 없나 봐요. 그렇죠. 중국이 네. 워낙에 파이 크리 그리고 요새 그 삼성 제가 그 사고 싶다는 여권포. 아, 네네네. 폴드. 그게 난리여가지고 요새는 이제 애플이 어른폰이 됐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다시 갤럭시가 그래서 20대 친구들에게 엄청난 또 사랑을 받는다. 아유, 갤럭시 오래 쓰니까 이런 일들이 또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아마 지금 되게 올해가 20주년이기도 하고 뭔가 고민이 좀 많은 해인 것 같아서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애플 걱정은 하는 거다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 알아서 잘할 거예요. 자, 에버코어 ISA 서버 CPU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AMD, 인텔 네. 뭐 이런 종목들에 영향을 미친 거죠.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또 AMD가 강했으니까 이것도 놓칠 수 없는 재료여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서버 CPU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 계속 나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도 2분기 서버 CPU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텔, ARM, AMD 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AMD, 구글 TPU 협력 가능성 이게 그 뭐 루머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 세미 애널리스트인가 거기 있잖아요. 반도체 이제 전문으로 분석하는 거기에서 나온 자료라서 아예 없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AMD가 TPU와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좀 빠졌습니다. 그런 이슈도 있었고 인텔 CEO는 1,000만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CPU 진영, 서버 진영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주말 사이에 많이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아까 장비주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왜죠? 지난주 목요일에 그 뭐 차익 실현이었겠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월요일 되니까
저가 매수가 다시 유입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쪽에서 생산 캐파가 늘어나야 되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QA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에 대해서 투자가 많아질 수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주요한 시험대가 될 거다. 반도체 장비주들에게는 아마 어떻게 이제 마진을 획득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시선이 점점 엔비디아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도 이제 다음 주를 보는 시선이 AI 하드웨어 쪽에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루빈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뭐 $200 넘게 220달러 근처까지 또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걸 또 입증해야 된다. 루빈의 생산량 증대 속도, HBM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5천억 달러를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마침 또 그 다음 주 27일, 28일이거든요. 이때 또 뭐가 있냐면 잭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옵션 내재 변동성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내재 변동성이 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는 조금 이제 한산하다가 다음 주에 폭발. 채권 금리 이슈도 있을 거고 막 이러면서 다음 주가 아마 정말 바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UBS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쭉 보고 있어요. 숫자도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컴퓨팅 시장을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가 늘어나는 게 메모리 가격 인플레이션이지만 결국에는 그거 컴퓨팅 파워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높다라는 뜻이니까 사실 그러면 엔비디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입증만 잘 해주면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또 그 이후에 젠슨 황 CEO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일 텐데 거기서 또 젠슨 황 CEO가 자주 얘기하는 게 또 광통신이죠. 그래서 광통신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자신감을 확실하게 회복했고 또 마벨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다음 주에 엔비디아 다음에 마벨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소비주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지만 다음 주는 엔비디아 마벨로 이어지는 AI 하드웨어 섹터의 실적 발표에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가 또 사법 리스크에 봉착했어요? 그쵸. 이게 계속 나오는 이슈인데 그 막 청소년들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중독. 중독도 있고 뭐 성인물이라든지 위험한 거 막 노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럼 이상하게 막 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사법 리스크가 좀 있어서 오늘 주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하드웨어로 좀 관심이 쏠려서 소프트웨어는 그럼 또 끝난 건가 하실 수도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는데 메타는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밀린 것도 있고 하드웨어 쪽에 수급이 좀 집중되니까 좀 밀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 주말에 13F가 다 공개가 됐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돈 많이 쓰는 기관 투자자들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요거를 공개하는 건데 거기서 16명이 바이를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였대요.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이 이제 또 메타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등, 메타 2등, 4등이 아마존입니다. 그만큼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해서 13F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서 확실히 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죠. 의외로 지금 이제 AI 인프라 쪽은 상단에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TSMC가 저 밑에 하나 있고요. 최근까지는 13F 열면은 다 인프라 섹터만 엄청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침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을 추가로 샀더라고요. 한번 사기 시작하더니 이제 계속 사기로 했나 봅니다. 네. 170억 달러를 추가 매수했고 시티즌스에서는 목표가를 이렇게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아마존 목표가 500달러까지 그래서 현재 수준의 거의 2배 AWS 성장세를 기록할 경우에 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이퍼스케일러 쪽도 잠깐 쉬어가지만 여전히 긍정적 관점은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어서는 다음 종목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성장주들 러셀 2000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를 계속 달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일단 스페이스X도 간밤에 또 올랐습니다.
보니까 13F에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스페이스X 투자 비중이 33%나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원래 XAI 지분을 들고 있었대요. 근데 XAI가 이제 없어지고 스페이스X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투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좋은 거네라고 시장은 좀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스페이스X에다가 22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게 또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 많이 했네라는 측면에서 스페이스X가 또 장기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거 단타 치려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사진 않았겠죠? 모르죠. 예. 똑똑하니까 뭐 단기 트레이딩 그럴 잘할 수도 수도 있지만. 있고. 예.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이게 하버드에 대한 선입견은 버리세요. 하버드요? 공부 잘한다고 그건 아니죠. 투자 잘하면은 온 세상에 있는 그 뭐 좋은 대학교 친구들은 독자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UBS 죄송해요. 하버드 대학교 친구분들. UBS도 목표가를 이렇게 상향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슈를 최근에 계속 만들어내고 이게 있는데 뭐예요? 로드스터 이거 다음 버전이 나오는데 플라잉카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X에서 달리는 그 추진체 같은 거 네. 그거를 이제 달아가지고 공중 부양하는 모습이 이번 시연에 담길 수 있대요. 이번 달에 공개하면. 실제로 공중부양을 한다고요? 제가 알기로 이 로드스터가 엄청 빨라가지고 네. 그 끝까지 가면은 약간 좀 뜨는 느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자기 부상 열처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요거까지 단다고 하니까 냉가스 추진기까지 단다고 하니까 오. 얼마나 날 수 있는지 좀 그러네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성장주니까 꿈꾸는 그런 주식이니까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8월에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을 드디어 출시한다는. 저게 그거예요? 사이버캡. 여기 이제 핸들도 없고 그 다음에 페달도 없는 2인승 사이버캡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뒤가 지금 그래서 유리가 아니고 막혔어요. 그러네. 뒤에 안 본다 마인드네요.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8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월이 2주밖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런 이슈들이 테슬라에게 나오는지 좀 아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드론 관세 이슈 때문에 드론주가 이렇게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십사 해서 넣어봤고 이번 주에는 암호화폐 예측 시장 임원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조금 올라왔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레딧이 S&P 500 편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고요. 나이키는 분위기가 계속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AI만 보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이번 주는 조금 시선을 넓혀야 되는 게 홈디포, 타겟,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에스티로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소비주 쪽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 미국에서는 뭐 다양하게 월마트도 가고 뭐 타겟도 가고 하지만 우리 또 3프로 TV 시청하시는 분들의 소비는 저희가 그 3프로 핫딜에서 다 여러분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본 식사부터 후식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한우사고 강남면허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제품인 것 같은데 한우사고 설렁탕을 일단 시원하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후식은 애플 맹고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럼 저도 순서에 맞춰서 한번 명성님과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그 비계 없는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고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야 연휴 지나고 오니까 먹을 걸 2개나 주시고 맛있다. 사골이 아주 국물이 끝내줘요. 야 사골 좋은데요? 이거 뭐 양념 한 건가? 소금 후추 치신 소금을 건가? 좀 친 것 같은데. 적당하게 간간하니 맛있네요. 여러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한우사골 고기 듬뿍 들어간 제품 저희가 준비했고요. 요거는 고당도 애플망고. 근데 망고를 진짜 크게 주셨네. 색깔 지금 되게 고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망고가 후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제가 개별적으로 체크가 안 돼가지고 만약 안 됐다 하시면은 이제 며칠 좀 실온에 두셨다가 드시면 더 맛있겠죠. 그리고 고당도의 애플망고 3kg을 최초로 저희가 3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엄 에콜 이거 슬라이스로 나오는구나. 여러분 집에서 잘라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망고 아니 이거 후속 엄청 잘 돼 있는데. 망고 하나씩 이거 잘라 먹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거를 아예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애플망고 슬라이스를 아예 해서.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님들이 녹내도 아이들 이렇게 생선 줄 때 정말 통통한 살은 다 주고 우리 머리에만 드시는 어머님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망고 갈비만 뜯으실 필요 없이 망고 살을 다 그냥 이걸 그냥 즐기시면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녹아요 녹아. 애플 망고. 입에 들어갔는데 사라졌어요. 저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너무 맛있네. 호텔 가서 망고 빙수 요새 막 12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집에서 저희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요새 잘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딱 넣고 망고 요거 슬라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거기가 호텔이다. 호텔 망고 빙수 필요 없다. 뭐 주면 좋죠. 자, 요거 저희가 14브릭스짜리 준비를 했고요. 1kg짜리 3팩 구성으로 3팩 다 나갑니다. 37,900원을 준비했으니까 상온에 30분 녹여서 드시면 당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서 잘라 드실 필요 없이 손에 물 묻히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애플망고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모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글로벌 시황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한상희 수석연구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